10세 이상 어르신 중 80%가 매일 드시는 쌀,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몇 끼 백미밥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시나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믿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밥상입니다. 평생 쌀밥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위한 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쌀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해당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파트 1. 왜 시니어에게 특별히 중요한가? 쌀은 우리 어르신들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0년 이상을 쌀밥과 함께 살아오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쌀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지죠. 60세가 넘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30% 감소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경우 위산 분비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니어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활동 에너지로 잘 쓰였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백미만 섭취한 그룹은 현미나 잡곡을 함께 먹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률이 40%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쌀을 제대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시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쌀은 우수한 에너지원이며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이고 우리 뇌와 근육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주죠.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는 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을 단순한 식량이 아닌 약으로 여겼어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께는 죽이나 미음으로 만들어 드렸죠. 소화가 약해진 노인에게는 쌀을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들면 기운을 보충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쌀을 죽으로 만들면 전분이 호화되어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 위험 신호 6가지. 신호 첫 번째, 식후 극심한 졸음. 밥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린가요? 이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백미밥을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하죠. 특히 60세 이상은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계속되면 당뇨 전 단계일 수 있으니 내과 검진을 받으세요. 신호 두 번째, 소화 불량과 속 쓰림. 몇 끼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가요? 딱딱한 백미밥을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시니어는 위벽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가 더 어려워요. 특히 찬밥이나 딱딱한 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것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소화기내과 상담이 필요해요. 신호 세 번째, 체중이 계속 늘어남. 같은 양을 먹는데도 체중이 계속 늘어나나요? 시니어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특히 백미밥은 열량은 높지만 포만감이 적어서 과식하기 쉬워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경우 하루 섭취 열량을 2000칼로리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호 네 번째, 변비가 심해짐. 백미밥만 드시면서 변비가 심해지셨나요?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가 생기죠.
70세 이상의 절반 이상이 변비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면 개선될 수 있어요. 신호 5번째, 기력 저하와 만성 피로. 밥을 먹어도 힘이 없고 항상 피곤한가요? 100미만 먹으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B1은 쌀겨에 많은데 100미로 도정하면 80%가 사라져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어 만성 피로가 옵니다. 각기병까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호 6번째, 혈당 수치 상승. 공복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백미밥의 혈당 지수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매끼 백미밥을 드시면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30%가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자, 그럼 다음 순서에서는 쌀의 좋은 효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3. 효능 8가지. 효능 첫 번째, 우수한 에너지 공급원. 쌀은 시니어에게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쌀의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율이 98%로 매우 높아요. 특히 현미나 찰밥은 천천히 소화되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60세 이상은 하루 필요 열량의 55%를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하는데 쌀이 가장 적합하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두 번째, 뇌 건강 유지. 쌀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70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적절한 쌀 섭취군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20%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루 3끼 중 적어도 2끼는 밥을 드시는 게 뇌 건강에 좋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세 번째, 소화기 건강 개선. 쌀죽이나 미음은 소화기가 약한 시니어에게 최고의 식사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를 보면 쌀죽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한다고 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쌀죽 한 그릇은 하루 종일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저녁을 죽으로 드셔보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네 번째, 혈압 조절 도움. 현미와 잡곡밥은 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현미를 주식으로 한 그룹이 백미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낮았어요. 현미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있는 분들은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다섯 번째, 근육 건강 유지. 쌀은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근육 합성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쌀밥과 함께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죠. 60세 이상은 매끼밥 반 공기에 단백질 반찬을 함께 드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여섯 번째, 장 건강 개선. 현미와 잡곡밥은 장 건강을 지킵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5배 많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하루 25g의 식이섬유가 필요한데 현미밥 3끼면 10g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변비와 대장 건강이 걱정이시면 현미나 흑미를 섞어 드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일곱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 현미의 감마오리자놀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서 현미를 석 달 섭취한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어요. 또한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백미 대신 현미로 바꾸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여덟 번째, 항산화 효과. 흑미와 정미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흑미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높다고 해요.
이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흑미나 정미를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쌀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많기로 유명하죠. 이들의 식단을 연구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백미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어 드신다고 해요. 하루 3끼 중 2끼는 잡곡밥이고 1끼는 고구마나 채소를 주식으로 드십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잡곡을 주식으로 한 오키나와 노인들의 당뇨 발생률이 일본 평균보다 50% 낮았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도 30% 적었죠. 우리도 백미만 고집하지 말고 현미, 흑미, 보리 등을 섞어 드시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4. 좋은 음식 7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좋은 음식. 음식 첫 번째, 현미. 현미는 시니어 건강의 보물입니다. 백미보다 비타민 B군이 4배, 식이섬유가 5배, 미네랄이 3배 많아요. 처음에는 백미7에 현미 3비율로 섞어 드세요. 익숙해지면 반반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현미는 꼭 6시간 이상 불려서 압력 솥에 50분 이상 충분히 익히셔야 소화가 잘 돼요. 음식 두 번째, 찰밥. 찹쌀로 지은 찰밥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일반 쌀보다 아밀로펙틴이 많아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좋아요. 대추, 밤, 은행을 넣어 찰밥을 지으면 기력 보충에 최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찰밥으로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영양도 좋습니다. 음식 셋째, 쌀죽. 아침 식사로 쌀죽만 한 게 없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이에요. 흰죽, 호박죽, 잣죽, 전복죽 등 다양하게 끓여 드세요. 쌀 때 물 비율을 1:8로 하고 약한 불에서 40분 이상 천천히 끓이면 됩니다. 속이 불편할 때는 하루 3끼 모두 죽으로 드셔도 좋아요. 음식 넷째, 누룽지. 누룽지는 소화를 돕는 전통 건강식입니다. 쌀을 고온에서 볶으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죠. 물에 끓여 숭늉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특히 밥맛이 없을 때 누룽지 숭늉 한 그릇이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시판 제품보다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약한 불에 5분 더 두어 만드시면 좋아요. 음식 다섯 번째, 발화현미. 발화현미는 현미를 하루 정도 물에 담가 싹을 틀 때 먹는 거예요. 발화 과정에서 영양소가 증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현미보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드시기 편하죠. 백미와 반반 섞어 일반 밥처럼 지으면 됩니다. 혈당 조절과 변비 개선에 특히 좋아요. 음식 여섯 번째, 흑미밥. 흑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백미8에 흑미 2비율로 섞어 드세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흑미는 즐겨서 꼭 밤새 불린 후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2~3번 흑미밥으로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음식 일곱 번째, 보리밥. 보리는 식이섬유의 왕입니다.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10배 많아요. 쌀과 보리를 반반 섞어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변비와 다이어트에 최고죠. 보리는 암맥으로 사서 쌀과 함께 30분 불린 후 지으면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째, 과도한 백미밥입니다. 하루 3끼 모두 백미밥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부족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요. 최소한 한 끼는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세요. 대체품으로는 현미, 오곡밥, 찰밥이 좋습니다. 둘째, 찬밥과 딱딱한 밥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밥은 소화가 안 됩니다. 시니어는 위장이 약해서 찬 음식에 더 민감해요. 꼭 데워서 따뜻하게 드세요. 또한 딱딱하게 지은 밥도 피하고 물을 조금 더 넣어 부드럽게 지으세요. 셋째, 가공 쌀 제품입니다. 즉석밥, 냉동밥,
쌀,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첨가물이 많고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방부제와 조미료도 들어있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직접 밥을 지어 드시고 바쁘면 찰밥이나 죽을 미리 만들어 냉동 보관하세요. 음식 궁합.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3가지. 하나, 쌀밥과 된장국입니다.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콩이 보충해줘요. 맵기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곁들이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둘, 현미밥과 들깨입니다. 현미의 비타민 E와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깨가루를 밥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셋, 쌀죽과 계란입니다. 죽의 탄수화물과 계란의 단백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죽에 계란 1개를 풀어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함께 피해야 할 조합 2가지. 하나, 쌀밥과 과일입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과일은 식사 2시간 후에 드세요. 둘, 현미밥과 녹차입니다. 현미의 철분과 녹차의 탄닌이 결합하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녹차는 식사 30분 전후로 피하세요. 자,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인데요. 다음 순서에서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5. 운동법 4가지. 운동 첫 번째, 식후 걷기. 밥을 먹고 15분 후에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집 앞을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상승을 30% 낮춰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무릎이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3끼 후 모두 걸으시면 최고죠. 운동 두 번째, 밥 짓기 스쿼트. 밥을 지을 때 쌀을 씻으면서 가벼운 스쿼트를 하세요.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좋아요. 하루 3번, 밥 지을 때마다 하면 일주일에 200회가 됩니다. 단,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 반만 앉는 하프 스쿼트로 하세요. 운동 셋째, 숟가락 쥐기 운동. 밥을 드실 때 숟가락을 꽉 쥐었다 폈다 하세요. 손목과 손가락 힘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한 끼에 10회씩 하루 3끼면 30회가 됩니다. 악력이 강한 노인이 장수한다는 연구가 많아요. 식사 전에 손을 주물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넷째, 앉아서 발목 돌리기. 밥상 앞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 돌립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예방해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께 좋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부담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6. 생활습관 7가지. 습관 첫 번째, 아침 식사는 꼭 하기. 아침을 거르면 하루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60세 이상은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해요. 늦어도 아침 8시 전에 따뜻한 밥이나 죽을 드세요. 입맛이 없으면 미음이나 쌀죽 반 그릇만이라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습관 두 번째, 점심은 가볍게. 점심은 과식하지 말고 7분만 드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배불리 먹으면 오후 내내 속이 불편합니다. 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2~3가지면 충분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 셋째, 저녁은 일찍 가볍게. 저녁은 6시 전에 드시고 밥보다는 죽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해요. 특히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 입맛도 좋아집니다. 습관 넷째, 자기 전 물 한 잔. 잠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밥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단, 잠들기 직전은 피하고 30분 전이 적당합니다. 습관 5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소화 효소가 미리 준비되죠.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습관 6번째, 천천히 오래 씹기. 한 숟가락을 20번 이상 씹으세요. 시니어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 오래 씹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급하게 먹지 말고 30분 이상 여유롭게 드세요. 습관 7번째, 식사 기록하기.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밥을 몇 공기 먹었는지,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기록하면 식습관을 파악할 수 있어요. 혈당이나 혈압 수치도 함께 적으면 음식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노트나 달력에 간단히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 실용 팁 5가지. 팁 첫 번째, 구입 가이드. 좋은 쌀 고르는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색깔을 보세요. 백미는 투명하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뿌연 쌀은 오래됐거나 품질이 떨어져요. 둘째, 알갱이를 확인하세요. 깨진 쌀알이 적고 균일한 크기가 좋습니다. 깨진 쌀이 많으면 밥맛이 떨어지죠. 셋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쌀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 냄새나 쉰내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넷째, 도정 날짜를 확인하세요. 도정한 지 한 달 이내가 가장 맛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날짜를 꼭 보세요. 다섯째, 산지를 확인하세요. 국내산 쌀 중에서도 유명 산지의 쌀이 품질이 좋습니다. 이천, 여주, 김제산이 유명하죠. 피해야 할 것은 너무 싼 쌀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묵은 쌀이거나 품질이 낮을 수 있어요. 팁 두 번째, 보관 비법. 쌀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온도는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장 보관이 최고예요. 쌀통째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세요. 겨울에는 베란다 그늘진 곳에 두면 됩니다. 위치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빨리 와요. 싱크대 아래나 다용도실 구석이 좋습니다. 용기는 밀폐 용기를 쓰세요. 쌀통이나 밀폐통에 담아야 벌레가 안 생깁니다. 김치 냉장고용 쌀통도 좋아요. 기간은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백미는 도정 후 한 달이 지나면 맛이 떨어져요. 한 번에 10kg보다는 5kg씩 사세요. 상한 쌀 구별법은 색깔과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누렇게 변했거나 쉰내가 나면 버리세요. 벌레가 생겼다면 햇빛에 말려서 벌레를 제거한 후 빨리 먹어야 합니다. 팁 셋째, 조리 꿀팁.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쌀을 씻을 때는 빠르게 두세 번만 헹구세요. 오래 씻으면 비타민 B가 물에 녹아나갑니다. 첫 물은 바로 버리고 2번 정도만 살살 씻으면 충분해요. 물 비율은 쌀양에 따라 조절하세요. 백미는 1대1.2, 현미는 1대1.3 비율이 좋습니다. 시니어는 물을 조금 더 넉넉히 넣어 부드럽게 지으세요. 불리기는 현미만 하면 됩니다. 백미는 안 불려도 되지만 현미는 6시간 이상 꼭 불리세요.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불리는 게 좋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하는 법은 충분히 익히는 겁니다. 압력솥으로 50분 이상 익히면 소화율이 높아져요. 뜸도 충분히 들이세요. 맛있게 먹는 법으로는 김치, 나물, 된장국 같은 전통 반찬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간단한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영양 쌀죽입니다. 쌀 반 컵에 물 4컵,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를 넣고 약한 불에 40분 끓이세요. 소금 약간으로 간하면 됩니다. 둘, 흑미 영양밥입니다. 백미 2컵, 흑미 반컵, 밤 5개, 대추 5개를 넣고 물을 조금 많이 부어 압력솥에 지으면 됩니다. 팁 넷째, 비용 절감. 쌀값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철에 사세요. 가을 햅쌀이 나올 때가 가장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1년치를 사두는 게 좋아요. 대량 구매하세요. 20kg 단위로 사면 킬로당 가격이 낮아집니다. 쌀통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저렴한 대체품으로는 오곡이나 잡곡이 있습니다. 쌀 대신 보리, 콩, 수수를 섞으면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하세요.
무료 급식이나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팁 5번째, 주변 자원 활용.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해요. 보건소 서비스에서는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줍니다. 복지관 강좌로는 건강 요리 교실이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쌀 요리법을 배울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으로 저소득 어르신께 쌀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8. 주의사항.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입니다. 첫째, 과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과식하면 독이 됩니다. 한 끼에 밥 한 공기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시니어는 소화력이 약해서 과식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찬 밥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밥을 바로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전자레인지나 찜기로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일부 약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갑상선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해요. 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은 백미를 피하고 현미나 잡곡을 드세요.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을 확인하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현미의 인 성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은 딱딱한 현미보다 죽이나 백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선택하세요. 약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쌀 섭취량에 따라 약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밥과 함께 먹는 김치나 젓갈의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입니다. 소화 불량이 생기면 즉시 죽으로 바꾸세요. 2, 3일 죽만 드시다가 다시 밥으로 돌아가세요. 설사가 나면 미음이나 맑은 죽을 드세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밥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운동을 늘리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 9.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질문 첫 번째, 하루에 쌀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60세 이상은 하루 2공기에서 2공기 반이 적당합니다. 한 공기가 200g이니 400g에서 500g 정도예요. 아침 반 공기, 점심 한 공기, 저녁 반 공기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활동량이 많으면 조금 더, 적으면 조금 덜 드세요. 질문 두 번째, 현미가 좋다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현미가 소화 안 되시면 발화 현미를 드세요. 또는 백미칠에 현미 3비율로 섞어서 충분히 불려 압력솥에 50분 이상 푹 익히세요. 그래도 안 되면 현미를 믹서에 갈아서 죽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질문 셋째, 쌀이 비싸지 않나요? 쌀은 사실 가장 경제적인 식품입니다. 20kg에 5만 원 정도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하루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죠. 빵이나 면보다 훨씬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제철에 대량 구매하면 더 저렴해요. 질문 넷째, 밥 짓기가 귀찮은데 간편한 방법 없나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많이 지어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한 공기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됩니다. 또는 전기밥솥 예약 기능을 쓰면 아침에 갓 지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질문 5번째, 쌀의 효과는 언제부터 느껴지나요? 현미로 바꾸면 일주일 안에 변비가 개선됩니다.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2달 후에는 체중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3달 이상 꾸준히 먹으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단, 규칙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질문 6번째, 쌀만 먹어도 영양이 충분한가요? 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해요. 반드시 반찬을 함께 드세요. 맵기밥 반 공기에 단백질 반찬 한두 가지, 채소 반찬 두세 가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질문 7번째. 당뇨가 있어도 쌀을 먹을 수 있나요? 당뇨가 있어도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을 드시고 양을 줄이세요. 한 끼에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식후 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하나, 60세 이상은 백미보다 현미나 잡곡이 건강에 좋습니다. 둘, 하루 2공기에서 2공기 반 정도가 적당하며 3끼로 나눠 드세요. 셋, 현미는 충분히 불리고 압력 솥에 50분 이상 익혀야 소화가 잘 됩니다. 넷, 쌀죽이나 미음은 소화기가 약한 시니어에게 최고의 식사입니다. 다섯, 식후 20분 걷기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나, 오늘 저녁은 백미에 현미를 조금 섞어서 지어 드세요. 둘, 내일 아침은 따뜻한 쌀죽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하나, 맵기 식후 2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둘, 쌀을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 밥을 천천히 20번 이상 씹어 드세요. 이번 달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 백미와 현미를 반반 비율로 바꿔보세요. 둘, 일주일에 3번은 잡곡밥이나 흑미밥을 드세요. 가장 중요한 것. 쌀은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친구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백미만 고집하지 마시고 현미, 잡곡, 흑미도 드셔보세요. 소화가 안 되시면 죽으로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60세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건강한 쌀 식단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